네,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일 목요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5월 2일 장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청해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감사하다는 댓글은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 0.33%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틀 전에 2% 빠진 이유, 즉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21선 갈색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쌍바닥으로 만들면서 조정을 짧게 끝내주는 방향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역 N자형 파동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충격을 주진 않았습니다. 자,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작년에 보여줬던 조정 구간과 마찬가지로 약 한두 달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역 N자형 하락 파동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를 깨야 되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 기준 역 N자형 파동의 저점 15,110을 깨고 내려오면 14,450까지도 하락폭이 열려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조정이 빨리 마무리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갈색선 121선을 기준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 주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는 다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500에서 15,000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1차, 2차로 들어가시면 6월부터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어제 0.23%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보다는 다우존스가 지금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다우존스도 두 가지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역 N자형 하락 파동으로 36,000까지 조정을 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지금 구간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 36,00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제가 SOXL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지금 역 N자형 하락 파동으로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N자형 하락 파동 저점 4,150을 깨고 내려오면 3,950까지도 하락폭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도 역시 121선 부근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정확히 저항을 막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N자형 하락 패턴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단기 지표도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죠. 자, 가격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에서 35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빨간색 선 241선 28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하면 6월 달에는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보시면 초록색 선 61선 부근과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 중에 있습니다. TQQQ 가격대로 봤을 때 50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하고 2차 매수는 45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다 마찬가지로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항을 막고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중에 있죠. 자, S&P 500도 지금 가격대 500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역 N자형 하락 파동에 종착지 가격대로 봤을 때 48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NGU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저항을 막고 하락 중에 있죠. FNGU의 1차 매수 가격은 지금 가격대 290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를 대응할 수 있고, 역 N자형 하락 파동의 종착지 22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나스닥 장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구간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약간의 조정 구간이다. 이 기간은 5월 이내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후에는 이만큼의 상승이 이 위에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조정 기간, 즉 이번 주와 다음 주
특히 이 5월달 전체적으로 저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F 어제 4%까지도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지금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 나오기 직전에 있고 단기, 중기 다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TMF는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38달러 항상 보고 있는 38달러죠. 38달러까지는 이제 6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간 눌렸다가 갈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조만간 상승을 출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보시면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갈색선 121선을 지지하면서 한 차례 반등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없으신 분들은 지금 430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빨간색 선 241선 35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121선 지켜주면서 반등해 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다음 주에는 장기 지표까지 바닥권 다지면서 골든 크로스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단기 상승 이후에 약간의 되돌림 주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되돌림은 초록색 선 61선 부근까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 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준 것뿐이죠. 지금 중기,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돌려놓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던 초록색 선 61선까지도 돌파하였습니다. 자, 초록색 선 61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초록색 선 61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러한 큰 상승이 나와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주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도 지금 이때와 마찬가지로 방향 완전 돌려놓은 거 보실 수 있겠죠.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바닥권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는 매우 좋게 보고 있고 자, 1차 목표가 220달러, 2차 목표가 25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많이 강조해 드린 종목이고 갈색선 121선 부분에서 많이 모아갔었죠.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3.9%까지도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중기 지표, 장기 지표 다 상승 추세로 돌려놓았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약간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음 주에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주봉으로 봤을 때도 단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방향성 돌려놓았고 노란색 선 21선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반등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다음으로 페이팔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팔 홀딩스 1차 목표가 파란색 선 481선 가격대로 봤을 때 71달러 부근이라고 언급해 드렸고 71달러를 찍고 지금 단기 조정에 와 있습니다.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단기 조정을 주는 거죠.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방향성을 완전히 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팔 홀딩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눌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 타점 나올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닷컴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컨센서스 대비 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 이익률도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하회를 보여주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하였죠. 자, 미국 증시를 보시면 당장의 실적보다는 가이던스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닷컴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봤을 때 아마존닷컴은 최저점은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160달러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반영해가지고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16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존 크게 봤을 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금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결국에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여기 있는 매물대 다 뚫으면서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파란색 선 481선 튼튼한 지지 라인입니다. 이 지지 라인에서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바닥권을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으니 충분히 차 목표가 180달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조정 약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상승할 수 있겠죠. 애플도 분할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충분히 3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도 하락폭이 열려 있긴 합니다. 2단계 박스권 하단 라인 160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가 가능한 것이고 148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자, 제가 분할 매수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정이 길게 오면 5월달 내내 올 수 있습니다. 자,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는 것이고 조정이 빨리 끝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차 매수분만 상승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조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이 오면은 다시 매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 분할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단기 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힘없는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고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죠. 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대 830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 68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초록색 선, 61선 저항대 뚫지 못하고 저항을 막고 역 N자형 하락 패턴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단기지표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지금 가격대 697달러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60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도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실적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매출도 컨센서스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EPS는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였죠.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GPU 매출 가이던스를 50억 달러 이상을 기대했었는데 AMD는 GPU 매출 가이던스를 40억 달러로 발표하면서 시장에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AMD도 조만간 반등을 보여줄 것이고 저는 130달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중기지표, 장기지표 다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고 단기지표만 하락 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어제 1%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틀 전부터 분할 매도의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핑크색 선, 오일선 깨지면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다른 종목들, 밑에 있는 종목들 분할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쿠팡도 제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나서 한 30%가량의 상승을 먹었었죠.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 핑크색 선 5일선에서 지지하고 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알파벳은 여전히 단기 고점 구간에 위치해 있긴 합니다. 지금도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저라면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점에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자, 알파벳도 큰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2024년 하반기에는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파벳 최근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나서 상단 라인 부분에서 매도의 의견을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샘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텍 하락하는 음봉 나올 때는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직 하락하는 음봉 나와주지 않으면서 지금 연속 8일간 상승하는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락하는 음봉 나올 때 비중 축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텍도 하락 패턴 마무리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본격적인 상승은 장기 지표가 바닥권을 다지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간은 대략 1, 2주 사이에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죠. 갈색선 1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395달러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빨간색선 241선 가격대로 봤을 때 360달러 부근에서 2차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TSMC부터는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바로 이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멤버십 영상에서는 많이 질문 주셨던 스타벅스, 화이자, 모더나, 노보노디스크, LABU, 일라이릴리, 캐터필러 분석 한번 해드리고
오늘 신규 종목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겁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실적 발표가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승을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나머지 종목들 바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